이제 시청자분께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치매를 보지 않습니까? 그쵸. 근데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알츠하이머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계의 이 질환 또는 증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기질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사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가 뭐 기질적인 질환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라 올 수도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. 근데 오늘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62세, 좀 젊으신 편이죠. 그래도 다른 어르신들에 비하면 또 그 62세가 아니라 30, 40대의 그 인구에서도 기억력 감퇴나 최근에 좀 깜빡깜빡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이 나이에 치매가 오는 것이냐? 그런 것은 아니고요. 우리가 보통 이 우울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 정신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입니다. 기억력이 감퇴된다라는 거는 뭐 사실 오늘 시청자분께서도 기분이 멍하거나 가라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울증이 좀 지속이 되다 보면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이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파 검사를 했을 때도 알파파가 감소돼 있고 베타파가 증가돼 있는 등의 이제 소견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우울증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다른 처방,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앞서 이 홍순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한의학적으로 기억력 감퇴, 즉 건망을 바라볼 때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로 바라봤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신정이나 진액이 고갈되거나 기혈이 좀 휴손되거나 이런 경우들에 이제 이에 걸맞는 처방들을 활용하고 치법을 사용했는데요. 앞서 홍순박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이 건망에 활용되는 치법이나 처방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어르신들에게 쓸 수 있는 보약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. 그만큼 이 어르신들의 보약과 함께, 그러니까 보약으로서의 역할을 해드리면 기억력도 좀 보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보감에서 기억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, 그리고 칭찬을 많이 했던 처방이 있습니다.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친숙할 총명탕인데요. 이 총명탕에 대해서 언급하길 총명탕은 건망증을 치료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하루 1000마디의 말을 외운다라고 했습니다. 이 하루 1000마디가 얼마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루에 얼마나 말을 하나 봤더니 한 300마디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1000마디의 말을 외운다는 게 이 총명탕이 얼마나 강력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약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보통 총명탕 하면 우리 수험생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쵸. 약이 아닐까 싶었는데 치매 처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또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원장님, 이러한 한방 치료가 실제로 증상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. 자, 임상에서 봤을 때 실제 사례 어떤가요? 네, 최근 발표된 이 논문 내용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긴장감을 완화하는 처방으로 많이 유명한 이 우황청심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우황청심원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들도 하지만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역할도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구진에서 우황청심원이라는 약을 가지고 기억력을 과연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연구를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봤는데요. 쥐의 뇌세포에서 장기적인 기억력 강화에 이 영향을 미치는 또 효과를 가지는 세포들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. 즉 우황청심원을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장복하시는 장기 복용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그냥 장기 복용하시는 게 결국 치매나 기억력 감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함께 보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소개시켜 드릴 연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억력 감퇴가 있는 환자들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이 한약과 또 양약의 효과를 비교해 본 연구 논문입니다. 24주 동안 324명의 환자에게 이 도네페질이라는 양약과 그다음에 인지장애 환자에게 쓸 수 있는 한약을 투여를 해서 얼마만큼 치료 효과가 좋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. 24주가 지난 후에 그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의 이 효능을 비교했을 때 양약이나 한약 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럼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을까? 바로 부작용적인 부분이었는데요. 어지럼증이나 졸림 또는 멍해짐 이런 부분들
두통,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이 양약을 복용한 그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57%나 나타났는데 반대로 한약을 복용한 치료군에서는 17%에 그쳤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한약을 이용해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, 뭐 이렇게 실제 한방 치료가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연구 사례까지 살펴봤고요. 그렇다면 원장님, 이 치매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울증이 가장 중요한 또 원인일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어르신분들이 아니라 네. 3, 40대, 20대, 10대 학생들까지도 이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기억력 감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공부해라라고 이렇게 자꾸 닥달하시기보다는 그냥 자녀들을 한 번 더 웃게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또 우리 뇌는 자주 쓰는 방향으로 이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게을리하거나 뭐 암산을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리를 쓰는, 두뇌를 쓰는 행동을 안 하게 되면 자연스레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니까요. 암산이라든지 아니면 퀴즈, 또 암기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자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. 마지막으로는 저희 모두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MC분들도 아마 술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. 저도 그런데요. 이 알코올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깜빡깜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코올을 오래 복용할 경우에는 기억력이 감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시고 좀 적당히 지키시면 기억력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. 덧붙여서 녹용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라든지 기억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앞서 이제 임동국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녹용약을 어렸을 때 먹어서 살이 쪘다라든지 녹용약을 오래 복용하면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한다라는 이제 오해들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. 사실 이 부분들은 이 과거에 이 조선시대나 이 과거에 굉장히 좀 어려웠을 때 녹용을 넣은 그 보약들을 먹고 기력이 회복되면서 이 말라져 있던 삐쩍 말라 있던 이 체형이 좀 보기 좋게 변하면서 그런 속설들이 생겨난 겁니다. 사실 이 녹용 자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이 신체 대사를 항진시키고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기보다는 살이 빠지거나 건강한 체형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을 하는 헬스 트레이너들이 프로틴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녹용의 성분을 추출한 가루를 파우더로 써서 또 영양제로 보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살을 찌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